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이나 방송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미국과 중국과 이제 안도랠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PPI 지수 이제 지표가 나왔고요. 이런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막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ARM이 상장을 했죠. ARM이 상장을 하면서 기술주 투자 심리 개선이 되면서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기술주가 더 이제 선호를 받는 기술주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 시장으로 이 내용이 조금 당겨온다라고 하면 결국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죠.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 기술주로서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국내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있다라는 부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들어가 본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내용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끄는 재건협력 대표단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방문을 했고요. 6대 재건 프로젝트 발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해결이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실질적인 무브가 별로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화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화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랑 결이 비슷한 얘기가 국내 10대 그룹 총수가 네옴시티를 수주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친다 이런 부분이었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윤곽이 점점 잡혀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재계죠. 국내 재계에서 내노라는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이제 따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다,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겠죠. 건설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건설 감리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소차, 전기차라고 했을 때 전기차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더 이제 부각을 받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부각을 덜 받는 영향이 있었었는데, 미국의 수소 트럭 회사죠. 니콜라가 이제 수소 트럭을 출시를 한다라고 곧 조만간에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난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니콜라가 대략 3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면 국내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통 연료전지 관련주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이런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미국이나 중국발 안도랠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름 나쁘지 않다기보다 굉장히 좋은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들도 많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거든요. 시장에 대해서는 뭐 다음 주까지 조금 내다본다라고 하면 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위주로 다음 주로 뭐 준비하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안도랠리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진카를 먼저 보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어제 급등세를 보였다가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률 18%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42,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까지 크게 빠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9% 넘게 빠지면서 5,41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대장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8%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8만 5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정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7%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62,500원, 400원에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마이크론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6% 넘게 빠지면서 28,6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4세대 HBM을 NVIDIA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또 삼성증권에서는 핵심 수혜가 기대되는 하나마이크론을 신규 추천 종목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뭐 주가도 레벨업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조정, 중복 이 부분들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의 HBM과 관련한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나마이크론이 수혜주로서 손꼽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 22,000원대에서부터 빠르게 한 26,8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한 단계 올라가고 나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기대했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는 그 이후에 관련된 이제 움직임이 없으면서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횡보 그리고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입니다. 보통 후공정에 포함이 되고요. 반도체 조립이나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주요 거래처입니다. 또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를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향 그리고 SK 하이닉스향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 물량들이 현재 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는다, 중단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럼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최근까지는 인위적인 감산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삼성전자 향으로도 이제 감산의 영향을 좀 피해갈 수 없었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 향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해야겠지만은 반대로 이제 해외,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추정치가 베트남향 매출액이 3,7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6,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을 줄였다라고 중단한다라는 얘기만 보더라도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꼭 삼성전자향, SK하이닉스향이 아니더라도 베트남을 통해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된 매출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매출 자체가 더 탄탄해지겠죠. 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아직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지금 긍정적인 흐름에 있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 뭐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28,600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를 레벨업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레벨업 한 단계에서는 뭐 레벨업 시점이 이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뭐 반등이라든지 횡보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히려 신규 진입 매수라고 하면은 23,600원 드리겠습니다. 그 23,600원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지난 7월 중순에 있었던 고점 가격 부근이거든요. 이 가격보다 조금 위쪽으로 21선도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3,600원 정도 매수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21,500원 드리겠습니다. 21,500원이라는 가격은요, 대략적으로 61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가격이고, 이 가격에 이제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구간 아래쪽으로 빠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매물이 많다라는 것은 이 가격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제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반등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서 손절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시 목표가는 27,600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인데요. 23,6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상승을 했을 경우에 27,600원 부근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제 레벨업을 했던 시점의 가격이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에서 이제 아무래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표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지난 7월 중순의 고점 부근인 23,6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61선 아래에 있는 21,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저항선에 해당하는 27,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삼성이 투자한 바 있으면서 이 점이 많이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거기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과 더불어서 로봇 전반이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인해서 그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2대 주주로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족 보행 로봇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이 회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이족 보행 로봇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로봇들도 자동화 로봇들도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삼성 웰스토리와 이제 단체 급식 로봇 자동화 솔루션 도입한다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주로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향 이제 삼성그룹향 이제 MOU라든지 수주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이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달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투자 심리상 아직까지 이제 로봇에 대한 로봇주에 대한 로봇 업종에 대한 관심 자체는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한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현재 나오고 있는 조종이 일시적이고 추가적으로 재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금 조정은 단기적이고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다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가격은 18만 1,400원입니다. 18만 1,400원이고 지금 가격 정도가 충분히 이제 뭐 최근에 있었던 레벨업하는 구간까지는 내려오고 있는 과정, 그리고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15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이 15만 5천 원은 한 두 가지 정도 가격 라인에 터치를 하는데요. 21선에도 터치를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8월 초에, 9월 초에 이제 첫 시세, 첫 장대 항복이 나올 때 있었던 고점 가격입니다. 결국은 이 가격대부터 주가가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이 가격이 지지선이 될 것이라서 이제 신규 진입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12만 3천 원입니다. 이 12만 3천 원이라는 가격은 61선 가격이거든요. 61선 아래로 빠진다라고 하면 추가로 이제 재상승할 때까지 시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18만 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과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보다 낮은 목표가이긴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18만 원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가격 아래쪽으로 이 가격쯤에서는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서 18만 원 목표가 정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이어서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21선에 해당하는 15만 5천 원 정도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61선 정도인 12만 3천 원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목표 주가는 저항선에 해당하게 될 1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정기술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이 한정기술 지분 일부에 대한 블록딜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어떤 이슈가 나와 있을까요? 네, 우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한정기술의 이제 투심을 조금 깔아앉히는 데는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 쪽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발전소라든지 플랜트와 관련돼 있는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라든지 뭐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설계, 플랜트 건설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 사업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수원에서 이제 발주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이제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고요. 뭐 외국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원전 건설과 관련했을 때 이제 한전의 컨소시엄에 보통 포함이 되어서 설계를 해주는 이제 설계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선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뭐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블록딜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재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긴 관점에서, 긴 호흡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보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전기차 보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전기 생산량은 그렇게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오히려 전기차 생산에 대한 필요한 전기가 따라가지 못해서 석탄, 석유를 더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들도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도 친환경의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는 것,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이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것. 결국 이제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이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참고 삼아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기술에 대해서 모멘텀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릴 건데요. 지금 가격은 62,4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자제 의견 드릴 겁니다. 자제 의견 드리는 경우 이유는 차트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가장 저가가 66,600원 정도입니다. 66,6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신규로 매입하기에는 가격 자체가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걸 또 주봉으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120주선 아래로 현재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20주선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하단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지지선이라는 것이 조금 약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주봉 기준으로 저희가 보았을 때 지지선이라고 삼을 수 있는 것이 약 한 5만 원에서 4만 7천 원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단까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지지선 하단까지 가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자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6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단 지지선 이탈하는 가격이고요. 만약에 기보이자 목표가라고 하면은 6만 6천 원 드릴 건데, 6만 6천 원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상승했을 때 21선 있는 가격이라서 이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한정기술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는데요.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가격 전략 조금 더 살펴보면요. 손절 라인은 하단 지지선을 이탈하는 6만 원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1선에 해당하는 6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일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에 공략을 해주신 파라다이스는 지금 1% 조금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전히 뭐 홀딩 관점은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방한 외국인 숫자가 지금 19년도 대비해서 66%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계속적인 좀 방한 외국인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증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중국 기점으로도 10월 달부터는 좀 방한의 외국인 숫자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카지노 업황 같은 경우들도 확실하게 업사이드를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다시 펌핑이 나와주려는 준비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부근에서의 매물 소화를 지속적으로 지금 갖춰가고 있는 관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결국 손절가 라인을 제시했던 그 가격을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저는 홀딩 관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지노 실적도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나눠서 봐야 돼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매출보다는 오히려 일본 쪽에 대한 매출 빈도가 굉장히 좀 높았던 네. 기업입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드로백 부분들 자체가 워낙 좀 견조하게 계속적인 지속의 흐름이 나와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카지노 업황이 개선된다고 하게 되면은 순탄하게 계속 상승은 나올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제대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GKL입니다. 롯데관광 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GKL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빈도 자체를 좀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는 카지노 업황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 수급면이 GKL 쪽으로 좀 많이 잡아줄 것인지 아니면 좀 파라다이스 쪽에 좀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를 해주니까 수급을 순탄하게 계속 좀 넣어줄지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대표적인 GKL과 파라다이스의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카지노 업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회복 사이클에 들어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카지노 업황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가는 국면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8일에 공략을 해주신 심택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10%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종목도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심택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매물이 깊은 업체들 중에서 가장 개선 강도가 빠르게 나타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바닥권에서 보시면은 뭐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뭐 주가가 상승해주고 하락해주고 계속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점이 계속 높여가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결국에 어느 정도 계속 시장에서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올라가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기도 하고 또 올라가고 이러한 국면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일단 기존에는 디램 4에 대한 부분들, 5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가 워낙 좀 컸었습니다, 심택이. 그런데 디램 6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를 하면서 5에 대한 리스크를 현저히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금이 바닥이라는 시점이라는 거죠. 결국에 빠질 만한 악재 부분들은 전혀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지금 부분에서 심택은 오히려 수요 개선 강도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고요. 실적에 대한 개선 강도도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사이클 국면에 좀 진입을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앞전 신고가 라인은 뭐 충분히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저는 지금 수익권에서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충분하게 지켜봐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안겨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택의 경우에 올해 하반기까지도 조금 더 길게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주 전반에 오늘 좀 이슈가 또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ARM의 상장 이슈도 있고 또 엔비디아의 훈풍 속에서 앞으로도 조금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사실 ARM에 관련해가지고 전일 시장에서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죠.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가 예상보다 그렇게 좀 많은 상승을 안 해줍니다. 네. 그 말은 일부 선 반영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전날 일부 선 반영을 해주고 나서 반도체가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일단 좀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뭐 최근에 지금 들은 소식으로 감사는 뭐 추가적으로 진행을 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듣고는 있는데 사실 감사 안 한다는 이유 자체가 일단 감사만 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는 대형 호재로 인식을 했었었는데 결국 감사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생산 정상화 사이클에 거의 근접해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럼 결국 수익성이 지금 정상화가 될 가능성까지도 순차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그간 굉장히 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주 중심적으로 볼 때는 시클리컬 산업 자체가 반등 업황이 확실하게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이클 자체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은 베이스가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의 비중 확대 중요 구간이 아닌가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 비중 확대 구간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3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좋아질 매출이라고 분석을 키워드 힌트를 좀 주셨어요. 네네네. 그럼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업황에 대해서 좀 많이 저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네네. 어딘지 지금 좀 감이 잘 안 잡혀요, 팀장님. 네네. 일단 종목별로 딱 봤을 때 상저하고 네. 흐름이 정확하게 좀 나와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성장주 밸류에도 확실히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최근에 조정이 좀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던 섹터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부터 지금 전반적으로 그 섹터에 지금 바닥이 잡혀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실적이 하반기 들어서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좀 다른 섹터들도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은 기술주, 기술주 중심적으로 지금 비중 확대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술주 안에도 많은 섹터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저희 좀 어느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지금은 자동차 쪽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일단 자동차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완성차 업체가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데 사실 현기차 같은 경우가 지금 오히려 상반기 대비해서 실적이 더 좋아질 피크아웃이라는 그런 네.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실적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실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소매 판매 부분들, 차량 판매 지수만 봐도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적이 지금의 베이스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을 남겨져 있다는 소리인데 오히려 2분기가 피크아웃을 찍고 나서 하반기가 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몇 개씩 나와주고 있긴 한데 네. 오히려 시장에 대한 사이클 자체는 이슈가 좀 돌고 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업황에 대해서는 뭐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요. 또 어느 정도 상승 기조에 타게 되면은 이슈가 또 끊임없이 호재성 이슈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 부분들을 전혀 저는 좀 의심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실적만 잘 나오고 지금 찍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실적이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인 주가 낙폭이 컸던 게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네. 이쪽은 충분히 저는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가능성이 좀 높은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가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섹터로 좀 좁혀지는데 네네. 주중에 좀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래도 주가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온다 하게 되면 부품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거든요. 사실 부품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완성차 업계들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동행 성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부품 쪽에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모트렉스를 좀 네. 가지고 왔습니다. 모트렉스 하게 되면은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아시는 종목이기도 하시죠. 네. 자율주행 쪽으로도 많이 묶여져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모트렉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네.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사실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이 최근에 과대 낙폭이 좀 심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트렉스 쪽은 생각보다 낙폭이 좀 심하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여파 부분들은 이미 제한적인 리스크, 하단을 잡아주고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트렉스 쪽이 지금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비디오라든지 오디오, 내비게이션을 좀 만드는 그런 주력 업체인데 최근에 고부가 가치 제품 뭐 HUD나 이런 쪽으로 지금 다변 현상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매출에 대한 확보성을 지금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현대차 그룹의 차량 판매가 계속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고부가 가치 제품군들의 수요도 당연히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일전에는 차량의 디스플레이 탑재 자체가 1개 아니면 많으면 2개 정도만 들어가거든요. 네. 최근에 전기차 트렌드 바뀌고 자율주행 트렌드로 바뀌면서 지금 디스플레이가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 8개까지 들어갑니다. 차량 한 대에. 그러면은 기존의 모트렉스의 주력군 자체가 2개 정도의 매출 판권을 잡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2배, 3배까지의 매출 상승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매출 상승력이 2배, 3배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모트렉스 쪽에 대한 수혜는 좀 톡톡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밸류 자체, 기업의 기술력 자체가 LG전자랑 모비스 말고는 중견기업 중에서 모트렉스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독단적인 기술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외형 성장폭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독단적인 기술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네. 전해주셨는데 그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중소형 부품사들 중에서는 이제 제품군들마다 나눠집니다. 뭐 네. 샤시 만드는 기업도 있고요. 뭐 차량 유리 쪽에 관련한 기업들도 있고 또 이렇게 모트렉스 쪽으로 내비게이션이나 비디오, 오디오 쪽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 기술력 부분들, 그러니까 기술력이라 하게 되면은 많은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겠죠. 네. 그만큼 완성차 업계들한테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모트렉스인데 모트렉스가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고객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테슬라도 있고요, 현대차도 있고, 기아도 있고, 포드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독과적인 지위를 국내에서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엔 그간 실적 부분들이 계속 좋아지는 부분들이었는데 탄력성 있게 좋아지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네. 차량에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게 항상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이랑 전기차 트렌드로 바뀌는 시점에서 지금에서 이제 뭐 수요가 7개, 8개까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는 1개, 2개까지 정도밖에 수요가 잡히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매출은 일정하게 계속 안정권에서만 유지가 됐었고 그간은 좀 폭발적으로 올라가 줄 만한 수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줄 시기라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는 네. PER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기업의 주가와 시가총액을 변환을 해도 오히려 지금보다 저는 2배, 3배까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 23,600원 찍고 빠지던 그 라인은 오히려 저는 거기도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 오히려 매력적인 투자 매력도를 굉장히 좀 높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 접근이 가능한 종목인데 사실 모트렉스 자체가 현대자동차에서 나오신 분이 좀 설립한 회사이기도 네,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연 매출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연 매출 같은 경우가 지금 세 자리 숫자밖에 안 찍히거든요. 네. 뭐 400억, 600억 이렇게 찍히는데 사실 모트렉스 같은 경우가 수요가 7, 8개로 증가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매출 베이스가 잡혀 있는 게 300억 정도입니다.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에서 3배 더하면 되겠죠. 900억에서 네. 1000억 가까이. 그러니까 네 자리 숫자까지도 충분히 성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품
중소주 중에서 중소형주 중에서 네 자리 숫자까지의 영업이익을 뽑아내는 기업들이 몇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결국에는 성장성을 독식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모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플러스로 시장에서는 이미 모트레스를 자율주행 쪽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자율주행이 지금 프로젝트가 워낙 좀 늦게 시기적으로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성장을 못 받을 뿐이지 결국엔 자율주행 쪽도 같이 커지면서 전기차 시장까지 같이 커진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부품 안에서는 모트레스 쪽의 수요가 충분히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부품주 하게 되면 성화이텍 화신 이런 쪽을 좀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차랑 기아차에 대한 점유율을 50%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많이 보는데 해외 매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비게이션의 수요는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아이오닉 5만 봐도 백미러에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양쪽 백미러에도 디스플레이가 2개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하고 있는 전면의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까지 다 더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는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매출 저는 오히려 지금 1,000억 원 이상대까지도 네.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 네 자릿수 때까지 찍을 수 있다라고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이 시점에서 가격 전략 알아봐야겠죠. 네, 지금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은 좀 가능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2,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2,000원대의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 정보 라인 23,600원 이상까지도 좀 충분히 바라보셔도 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가 베팅할 종목 모트렉스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살펴드리며 목표 주가는 22,000원 일단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 라인 1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2,600선 위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네요. 1.1%의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코스닥 시장은 0.12% 빠지면서 898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1조 원 넘게 팔아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2천억 원 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기술주 중심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좀 높은 순위별로 지금 상승폭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좀 훈풍이 한번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나 SK 하이닉스의 움직임만 놓고 봐도 일단은 지금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 이미 뭐 나스닥에서도 지금 반도체 관련 주들이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 훈풍이 다음 주에는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쪽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동차 쪽도 지금 강하다는 소리는 최근에 조정폭에 있어가지고 지금 투자 매력도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바닥을 잡아주고 저평가 매력이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음 주는 좀 기술주 중심적인 밸류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기술주 중심의 밸류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비행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다만 큰데 일단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의 상승폭이 얼마나 몇 년치에 대한 목표 상향치를 지금 반영을 했냐가 중요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 상향치를 반영을 하고 주가가 지금 낙폭이 나와주고 있는지가 중요한 시점인데 사실 지금 부분에서 워낙 좀 강했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럼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는 부분들은 저는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강한 반등도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이 충분히 접근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 싶으면 다시 좀 밀고 있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뭐 30년대까지는 실적에 대한 확정치는 지금 많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성장성은 확실히 나와준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28년까지 목표치를 주가에 반영을 했을지 아니면 30년까지에 대한 주가를 반영을 했을지 여부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바닥이 잡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낙폭이 생각보다 좀 많이 완화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충격을 좀 덜 주고 있다라고 좀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사실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한 상승폭이 전환이 돼야만이 코스닥 시장 쪽에도 어느 정도 메이저 수급들이 좀 들어와줄 가능성도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부분에서 2차 전지 쪽은 조금 더 뒷전으로 좀 두신 다음에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고 내가 2차 전지 쪽에 비중이 지금 좀 많다라고 네. 하시면은 지금 비중 확대를 할 시즌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대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내가 적정 지지 라인을 이탈한다고 하게 되면은 축소를 조금은 진행을 한 다음에 네. 오히려 바닥이 잡히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비중 확대를 진행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으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엔 핫한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짚어주셨는데 반도체주로 조금 더 관심을 확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의 흐름은 아쉽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일단은 업종별로 어떻게 맞췄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철강 금속 업종에서 가장 큰 강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3.91%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험과 의료 정밀 업종이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이 그래도 꽤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통신 장비 업종과 금속 업종에서는 2%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섬유 의류 업종 역시도 2%대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쳤지만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증시가 반등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연휴 전에 변동성에 주의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님께서는 뉴스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연휴를 대비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반도체 위주의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해주셨는데 두 분께서 일단 연휴 전에 대비를 해보자라고 하셨고 마지막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지금 팀장님과 비슷한 의견을 주신 것 네네네.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연휴 전에 변동성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일단 연휴가 생각보다 깁니다. 네. 6일까지에 대한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사실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주식시장에서 고객 예탁금을 좀 빼는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돈을 뺀다고 하게 되면은 변동성은 당연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즌 때는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끝나고 나서 10월 기점부터 어느 정도 공격적인 좀 투자 집행을 좀 진행을 해야지 지금은 어느 정도 내가 자금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포트를 좀 분산화를 시켜가지고 포트 비중을 좀 늘리는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말도 안 되는 좀 하락폭이 좀 나와주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금력이 지금은 좀 빠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만큼 좀 변동성은 당연히 시장에 대한 변동성 자체는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관점은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 비중 확대는 저는 앞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쪽은 당연히 시클리컬 산업 내에서도 성장성이 좀 두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네. 산업군이고 한국 같은 경우도 수출로 좀 먹고 사는 그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탁월하게 좀 나와줄 수밖에 없는데 그에 비해서 시장에서 반도체 조정폭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베이스가 잡혀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반도체는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도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고 일단 연휴 전에는 조금 쉬어가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는 어떤 섹터에 좀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도 이제 기술주들은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요. 네. 부수적으로 보면은 중국 소비주 쪽에 지금은 좀 집중을 해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 소비하는 대표적인 품목이 화장품입니다. 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접근을 가능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섹터 내에서 화장품에 대한
주도 섹터 흐름까지는 잡히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좀 완만한 상승 기조는 꾸준하게 이어가지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7월에 방한 외래 관광객이 96만 명대까지 지금 육박을 한 상황이고요. 이 수치 자체가 19년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66%까지도 증가를 한 수치이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방한 외국 관광객의 숫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냥 밖에만 나가면은 얼핏 좀 중국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요. 외국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방한을 하고 있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방한하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대표적으로 소비를 하는 품목 자체가 화장품이다 보니까 화장품사들은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전에 이제 화장품사들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 좀 매출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 악재가 좀 나오게 되면은 주가도 그 영향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사실 이번에 보게 되면 중소형주 브랜드사들이 일본 쪽 북미 쪽으로 좀 많이 매출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쪽만 안 좋다고 해가지고 독단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들 영향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화장품주들은 좀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성장성을 보고 접근을 해볼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장품 섹터들 자체가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번에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매출 부분들은 당연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고 대형사들 대비해서 중소형사들의 급등락은 좀 충분하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한국콜마 네.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 뭐 실리콘2 이런 종목들 유통 기업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저는 충분히 지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소비점은 사실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앞서서 저희가 뭐 종가 베팅 시에 리뷰했던 뭐 카지노 쪽도 네네. 있고요. 그리고 뭐 면세 쪽도 있는데 특별히 화장품 쪽만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아우러서 저희가 같이 보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구매자들의 심리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이제 어떠한 특정 브랜드를 사용을 할 때 그 특정 브랜드의 신제품이 나오면은 내가 이 신제품 안 써도 다 한 번씩은 네.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한테 맞든 안 맞든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심리 자체는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사실 지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시장 자체가 지금 중국 쪽에서 화장품 시장이 좀 많이 고성장을 해줬다고 해도 그 메이크업 브랜드화 자체를 무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안이 하게 되면은 카지노 쪽에 이제 안정적인 좀 어느 정도 투자금이 좀 있고 어느 정도 좀 부자 계층들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서민들 대상으로도 굉장히 성장성을 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골고루 어떻게 보면은 구매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섹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쉽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저는 안정성을 좀 가지고 간다고 하게 되면은 네. 화장품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좀 움직임을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은 카지노 쪽을 좀 바라보는 게 지금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좀 접근법이 다를 것 네네, 같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다음 주에는 FOMC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네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없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악재 부분들은 저는 다 나온 상황이고 시장이 그 부분들도 전부 다 반영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부근에서는 시장을 올려줄 만한 키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게 나와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올해 내내 개별 장세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오히려 너무 공격적이거나 지금 급하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포트폰을 좀 가지고 있고 손실폭이 좀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손실폭에 대한 부분들을 비중을 조금씩 축소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추후에 비중 확대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수익으로 좀 전환을 시키려고 해야지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손실폭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포트를 확대를 해가지고 다른 신규 종목에 접근을 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비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시장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맞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2차 전지 필두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오늘 갈 종목이 갑자기 내일 갈 수도 있고요. 네. 내일 갈 종목이 내일 모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 성격들이 지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일단 시장이 지금 강하게 하방으로 빠질 수 있을 만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저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고 다만 상승으로도 지금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만큼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시장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주 좀 주요 이벤트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나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상승폭을 나와주긴 하겠지만 일단 아직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휴 부근 때까지는 일단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으니까 성격이 달라진 부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엘 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하나마이크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정 기술을 구조해 드렸는데요. 모두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한정 기술은 정책 모멘텀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만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모트렉스를 주셨습니다. 최근 조정에 대해서 투자 매력이 부각되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의 승부수로는 화장품주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